아침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요. 도시락 2개 싸야 했거든요. 아내 것, 제 것,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부엌이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켜면 아내가 깰까봐 손전등 하나 켜고 밥을 퍼 담았습니다. 반찬은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계란말이, 김치볶음, 멸치볶음. 아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챙겼습니다. 도시락 뚜껑 닫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건강하게.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커피도 안 마셨습니다. 자판기 커피 200원이 아까웠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커피 마시러 갈 때 저는 책상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박 차장, 커피 안 마셔요? 아, 저는 괜찮아요. 속으론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칠 때마다 침을 삼켰습니다. 참자. 이것도 적금이다. 하루 400원. 한 달이면 12,000원. 1년이면 14만원. 30년이면 420만원. 커피 안 마신 돈이 그만큼이었습니다. 여행 한 번 못 갔습니다. 신혼여행이 마지막이었어요. 설악산 2박 3일. 울산바위 올라가다 아내가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업어줬습니다. 여보, 무거워? 아니, 괜찮아. 그때 아내 몸무게가 48kg였습니다. 젊었으니까요. 그 뒤로 45년. 비행기 한 번 안 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유럽 여행 나오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기 가보고 싶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고 싶다. 나중에 가자. 퇴직하면 가자. 그 나중이 45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2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고시원에서 삽니다. 창문 없는 3평방. 곰팡내가 코끝을 스칩니다. 아파트는 남의 것이 됐고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아내는 친정에 갔습니다. 제가 욕심냈습니다. 아들한테 새 아파트 물려주려다 전부 잃었습니다. 오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21살에 둔촌주공에 입주했습니다. 신혼집이었습니다. 그해 한국전력 강동지사에 입사했습니다. 35년을 그렇게 출퇴근했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2022년 제가 퇴직했습니다. 65살 한전 강동지사 차장 35년 근속 퇴직식 날 후배들이 금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 시계 아직도 있습니다. 고시원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차마 못 팔겠습니다. 부부 합산 5억 원. 도시락 싸 다니며 모은 돈. 커피 한 잔 참으며 모은 돈. 여행 한 번 못 가며 모은 돈.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살아보자. 유럽 가자. 평생 소원이었잖아. 그런데 그 여행은 못 갔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35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 그런데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집이 없어서요. 전세금이 4억인데 어떻게 해요? 아들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어? 있긴 한데 집 없으면 결혼 못한대요. 장인어른이 그러신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해줬나? 대학 등록금 대주고 취직할 때까지 용돈 주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집은 못 해줬습니다. 서울 집값이 미쳤으니까요. 자식 결혼 못 시키는 부모 심정.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준혁이 장가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더 했습니다. 종수야, 손주 몇이야? 우리 손주가 벌써 초등학교야.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속이 쓰렸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더 벌었어야 했나? 더 아꼈어야 했나? 그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12,000세대. 뉴스에서 매일 나왔습니다.
둔촌주공 입주 시 시세 20억 전망. 분양권 프리미엄 5억 돌파.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산 이웃들. 만나면 재건축 얘기뿐이었습니다. 박 차장, 우리 대박 났어. 새 아파트 받으면 최소 10억은 벌어. 한전 후배도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지금 팔면 바보예요. 끝까지 들고 가세요. 로또 맞은 거랑 똑같아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18평 지분, 새 아파트 25평으로 바꾸면 예상 시세 20억, 분담금 8천만 원 빼도 10억은 남는다. 10억, 35년 월급 모아도 못 버는 돈. 그게 2년 만에 생긴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아들한테 현금 5억 주면 전세 들어가고 끝이다. 그런데 재건축 끝까지 버티면 20억짜리를 물려줄 수 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밤새 천장만 봤습니다. 여보, 전세 말고 이거 물려주자.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담금 얼마나 나올지 알아? 괜히 건드렸다가 다 잃으면 어떡해. 내가 35년 한전에서 뭘 했는데?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표정, 실망한 표정, 난간을 잡은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동구민회관, 강당이 꽉 찼습니다. 40년 넘게 이 동네 산 사람들, 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박 차장. 오랜만이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단상에 조합 임원이 올라왔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새 아파트 족감도가 떴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건물.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우리가 살던 낡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분담금 예상 8천만 원입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났습니다. 입주 후 예상 시세 25평 기준 20억입니다. 분담금 대비 수익률 약 1200%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당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제 팔을 쳤습니다. 박 차장, 우리 인생 역전이야. 평생 이런 기회 없어. 8천만 원 내고 20억짜리 받는다. 평생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강당 조명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20억, 20억, 20억. 집에 오자마자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새 아파트 물려줄게. 둔촌주공 새 아파트 25평.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진짜요? 그 둔촌주공이요? 뉴스에 나오는? 그래. 분담금 8천만 원만 내면 돼. 아빠가 낼게. 너는 걱정 마. 아빠.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빠 최고예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한테 감사합니다.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대학 등록금 낼 때도 안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직 나도 아버지구나. 아직 아들한테 해줄 게 있구나. 65살에 느끼는 감정.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 조합 사무실 갔습니다. 분담금 8천만 원 납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만 버티면 된다. 2년 후면 20억이다. 그런데 석 달 후 우편함에 서류가 와 있었습니다. 추가 분담금 4천만 원. 원자재 값이 올랐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 때문입니다.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이럴 줄 알았어. 4천만 원이면 감당돼. 이미 8천 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게 날아가. 매몰 비용이야. 알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4천만 원 더 냈습니다.
합계 1억 2천만 원. 6달 후 또 우편함에 서류. 추가 분담금 6천만 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공사 정상화 비용입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시렸습니다. 한여름인데 손이 시렸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둔촌주공 공사 중단. 조합이랑 시공사가 법정 싸움 중.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이상해. 계속 돈만 달라고 하잖아. 끝이 없어. 우리 손절하자. 손절하면 1억 2천이 날아가. 여기서 포기하면 바보야.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가 움찔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6천만 원 더 냈습니다. 합계 1억 8천만 원. 제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3억 중에 2억 8천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 이 상황에서요. 이미 1억 8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더 내시겠습니까? 손절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 돈 좀 써야 할 것 같아.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돈? 30년 모은 내 돈?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등 돌리고 잔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불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2024년 드디어 입주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지서, 잔금 1억 3천만 원, 서류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1억 3천만 원만 더. 아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돈이야. 내 30년이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애들 밥 해주며 모은 돈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볼을 훔쳤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지? 부부가 모은 돈 4억 6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고마웠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다. 그런데 그 말뜻을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 이번 달에 결혼해요. 뭐? 갑자기? 네. 급하게 됐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혼한다.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 잘됐다. 예식장 어디야? 신부는 누구야? 얼굴 한번 봐야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까? 아빠, 등기 서류 좀 필요해요. 둔촌주공 새 아파트요. 등기? 무슨 등기? 아빠가 제 명의로 해놓으셨잖아요. 서류 정리 좀 하려고요. 맞았습니다. 상속세 아끼려고 아들 명의로 해뒀습니다. 증여세 내느니 처음부터 아들 이름으로. 그때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뭐가 문제겠어. 그래, 알았어. 뭐 필요해? 인감증명이랑 신분증 사본이요. 제가 가져갈게요. 별 생각 없이 줬습니다. 내 아들인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입주 준비하려고 구청에 갔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입주다. 새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구나.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둔촌주공 새 아파트 입주 관련해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박종수님, 해당 지분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매매됐습니다. 현 소유자는 제3자로 되어 있네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분담금 다 냈는데요. 4억 6천만 원 냈어요. 죄송합니다만 등기상으로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안 보였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걸었습니다. 20번 걸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 받아.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아들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로비에서 기다리려다 경비원한테 제지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부인은 안 됩니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12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손가락 끝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정장 입고 동료들이랑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소리쳤습니다. 목이 갈라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료들한테 뭐라 하더니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아빠, 왜 여기까지 왔어요? 회사 앞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아빠 집을 팔아? 아빠 집이요?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등기 명예 누구예요? 제 명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아빠가 제 이름으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저 결혼해요. 신부 측에서 강남 아파트가 조건이에요. 둔촌 주공은 안 된대요. 강동이잖아요. 팔아서. 얼마 받았는데? 분담금 빼고 3억 좀 넘게 남았어요. 3억. 제가 넣은 돈이 4억 6천입니다. 아들아, 그 돈이 누구 돈인지 알아? 아빠 엄마 평생 모은 돈이야. 아빠가 욕심내신 거잖아요. 시세 차익 10억 벌겠다고. 저한테 물려준다면서 본인이 더 벌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인가?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 생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빠 엄마는 이제 어디서 살아?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냉기가 엉덩이를 통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여기서 멈췄으면 어땠을까요? 아내가 처음 말했을 때 들었으면요. 손절하자 그 말 들었으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이가 집을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아내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세상이 음소거된 것 같았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도 안 켜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 돈. 내 30년. 그게 3억이 됐어?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억을 넣었어. 내 2억. 그게 3억 중에 얼마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욕심내서.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랬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면 돼. 미안하면 돈이 돌아와.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같이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보, 뭐해? 나 친정 갈게.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 여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못 봐. 당신 얼굴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 아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심장을 때렸습니다. 45년 같이 산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45년 살던 둔촌주공.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2억 원. 그런데 그 돈도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담금 낼 때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 집주인한테 전세금 받아서 대출 갚으니까 손에 남는 게 5천만 원이었습니다. 5억 원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90%가 사라졌습니다. 35년이 사라졌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강동구 쪽은 비쌌습니다. 조금 더 먼 데로 갔습니다. 3평짜리 방. 월 35만 원. 방문을 열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었습니다. 환풍기만 웅웅거렸습니다. 곰팡내가 벽에 배어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금시계 하나, 35년 근속 기념으로 받은 시계. 그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차마 못 팔겠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금이 215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고시원비 35만 원.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월 120만 원. 한전 다닐 때는 부하 직원이 5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의 차 번호판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받을 인사를 합니다. 아침은 굵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1,000원짜리. 저녁은 컵라면. 하루 2,000원으로 삽니다. 가끔 둔촌동을 지나갑니다. 올림픽 파크 폴에 온 새 아파트가 번쩍번쩍 빛납니다. 거기 어딘가에 제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아파트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여보, 밥은 먹고 다녀?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 5천만 원 있어. 뭐? 커피값 모은 거야. 당신 몰래 따로 모아뒀어. 여보, 작은 거라도 하나 얻자. 같이 살아야지.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그래도 우리 같이 살아야지. 우리 세대가 제일 위험합니다. 평생 일만 하셨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이용합니다. 새 아파트 물려주세요. 시세 차익 10억입니다. 그 말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자식 명의로 해놓으면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식 것입니다. 분담금 8천만 원이 시작이었습니다. 끝은 5억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남아줬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내 말을 들으셨겠습니까? 아들을 믿으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부모님이 재건축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